네, 오늘도 연금 박사 이영주 대표님과 함께 하고 있는데요. 네, 한창 벌 땐 괜찮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벌이가 없어지면 그때서야 어느 순간, 네. 걱정이 되는 건데 근데 이게 목돈을 이게 어느 정도 직장 생활 하다 보면 목돈이 좀 생기잖아요. 네. 근데 요걸 가지고 한번 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이걸 생각해요. 아, 왜냐면 목돈? 들고 있다가 이걸 어디에 투자한다고 정말 하다가 날린 게 한두 번이 아니라서 아니, 정말 나이 드신 네. 분들 또 아우 위험해요. 네, 가지고 있다가 요거 네. 조금 벌어보겠다고 네. 주식이나 뭐나 했다가 그거 마이너스 몇 대서 우는 그 분들 많이 이자 많이 주고 뭐 높은 아 그럼 뭐 금리 8%니 뭐니 그거 이자 준다고 그랬다가 응. 그것도 쏠락 날리고 저도 그 해당이 돼서 네. 아주 보도 듣도 못한 거 다 벌고 네네. 보통 젊은 사람들은 목돈이라는 것보다는 매달 소득이 있기 때문에 보통 연금을 가입하는 형태가 매월 적립식으로 한 달에 얼마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근데 보통 이제 40대, 50대가 넘어가시게 되면 이제 퇴직을 앞두고 있는데 사실 50대 넘어서 내가 무슨 뭐 10년을 더 내라. 그럼 되게 부담스럽잖아요. 네. 그래서 매월 적립식으로 하는 것은 50대가 넘어가시면 이제 선택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뭐 퇴직금도 있고 쌓아놓은 목돈도 있고 어떤 분들은 좀 집을 뭐 매각하셔가지고 목돈이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 어떡하나라고 이제 연금에 대한 고민하실 때 그때를 이제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나온 대안이 바로 일시납연금이에요. 이게 바로 뭐냐면 목돈을 한 번에 내고 바로 연금을 받을 수도 있고 일정 기간 거치했다가 불려서 받을 수 있는 형태인데 그 이름이 뭐라고요? 그냥 일반적인 형태 일시납연금의 형태가 있어요. 한꺼번에 일시납. 일시납 한 번에 내는 거다. 네네네. 상품은 여러 종류가 있어요. 네네. 대표적으로 이제 그 보험권의 일시납연금이 한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가 내가 낸 돈을 가지고 금리 연동형으로 지금 금리가 그렇게 높은 상태는 아니니까 이렇게 조금씩 불려주다가 나중에 연금 주는 형태. 요즘에 괜찮겠는데 이제 금리는 조금씩 올라갈 거니까 네. 조금씩 올라가면 사실 괜찮지만 네. 또 다시 떨어지면 또 이제 적어지고 이런 게 있죠. 그다음에 이제 또 두 번째가 투자형 변액연금이라고 들어보셨을 텐데 이게 낸 돈을 가지고 불안해. 투자. 뭔지 모르죠. 이건 제일 선택률이 떨어져요. 왜 네, 그러냐면 불안해. 한 달에 10만 원, 20만 원도 아니고 한 번에 몇 천만 원을 넣었는데 그게 갑자기 오르락 내리락 하니까 되게 부담스러우시죠. 그렇죠. 요즘, 우리가 요즘 같은 장에 그거 예, 손해 볼 수도 마음 있는 편하려고 하는 건데.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그래서 그 보안에 하이브리드 형태로 나온 게 바로 뭐냐면 이제 최저보증형 연금들이 나와 있어요. 금리는 뭐 거의 5%까지 주는 연금도 있는데 이게 바로 뭐냐면 일정한 조건 하에서 이 금리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고 있는 최저보증형 연금들이 지금 쭉 이제 나오고 있는 추세죠. 그럼 일정한 조건은 뭐예요? 가입을 이만큼 하셔야 됩니다 뭐 이런 건가? 반드시 연금으로만 받아야 된다. 아 반드시 목돈은 안 한꺼번에 못 된다? 찾아가네. 그렇죠. 일반적인 연금들은 연금으로 신청했지만 나중에 내가 그걸 다시 목돈으로 받을 수도 네. 있고 뭐 해지할 수도 있고 이런 조건들이 있는데 자꾸 그렇게 되면 회사 보험사 입장에서는 돈이 들어나락하니까 별로 안 좋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연금으로만 받아야 된다는 몇 가지 조건을 달아서 대신에 이런 고금리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상품들이 좀 출시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아, 그게 아까 말씀하셨던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그거였나요? 네, 최저보증연금 지난번에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 있죠. 네. 예, 지금 굉장히 많이들 선택하고 있어요. 그러면 액수를 정해보자고요. 내가 1억이 있어. 네. 그러면 그 1억을 가지고 네. 지금 말씀하신 걸 들었을 때 한 네. 달에 얼마 정도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세 가지 연금에 대해서 쭉 보실 때 제가 가장 일반적인 이제 그 공시이율 금리 연동형 연금으로 먼저 좀 보여드릴게요. 네.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러면 1억 맡기면 얼마나 받을 수 있을 것인가 하시는데 받는 방법이 일단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렇죠. 그중에 가장 많이 선택하시는 것이 확정기간형과 종신연금형이에요. 네. 확정기간은 뭐냐면 딱 정해진 기간 동안만 받고 요 끝나는 안에 거. 10년이면 10년, 20년이면 20년. 그렇죠. 1억을 내면 1억을 10년 확정을 받겠다. 그러면 10년 동안 나눠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1억을 납입 시 확정기간 연금형으로 받고요. 네. 현재 금리 기준으로 봤을 때 10년 확정으로 받겠다 그러면 한 달에 89만 천 원씩 연금을 10년간 받고 원금은 사라지고 종료되는 거예요. 아, 20년 확정으로 받으시면 49만 4천 원씩 20년간 드리고 종료되는 거죠. 30년 확정으로 받겠다 그러면 한 달에 36만 2천 원씩 받고 종료되는 거예요. 그런데 금리가 그렇게 높지 않잖아요. 네. 사실 보험사도 많은 금리를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받아봐야 10년을 다 받고 나면 실제 내가 1억 내고 얼마를 받게 되냐면 한 1억 692만 원. 10년 동안 한 692만 원의 이자와 함께 더 받는 거죠. 그래서 사실 그렇게 메리트는 그러네요. 없어요. 네. 단지 이 상품의 장점은 뭐냐면 내가 매달 뺐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그냥 내가
나는 한 달에 89만 원씩 필요하면 뺐었는데 갑자기 누가 와가지고 무슨 주식 좋다. 그러면 여기서 갑자기 890만 원 뺐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걸 막아주고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날릴 일은 없다. 그렇죠. 네, 뭐 날릴 일은 어디에 네. 쓰겠다 네. 이렇게 그러니까 건드리지. 투자 성향이 강한 사람, 그렇죠. 투자가 아니고 거의 노름 성향으로 가는 사람은 네. 이렇게 하는 게 좋다. 또 네. 그 팔랑귀 네. 이러신 분들은 안 되고요. 자, 근데 20년 확정으로 받아도 1억 1,856만 원, 30년 확정으로 받아도 1억 3천만 원 정도, 30년간 받는 거죠. 생각보다 이게 의외로 별로네요. 그러니까 2.42%니까 연 복리로 해도 그러니까요. 꼭 그러니까 내가 이 기간 동안만 받고 다 소진하겠다라는 생각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좋은 대안이지만 네. 금리를 따지고 나면 사실 별로 메리트는 없다. 메리트는 없다. 종신형이 낫지 않아요? 종신연금은 이제 평생 지급하는 네, 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거는 선택이 뭐냐면 이거는 나는 10년만 받고 나머지 다른 대안이 있으신 분들이 이렇게 하시는 거고 그렇지 않고 내가 종신 평생 받고 싶다. 네. 그러면 제가 금액을 보여드릴게요. 이건 뭐냐면 확정 기간형은 일정 기간만 받고 끝나는 거지만 네. 종신형은 1억을 맡기고 내가 살아있는 기간 동안 평생 달라 이거예요. 그러면 아까보다 금액이 훨씬 떨어지죠. 네. 왜냐하면 많이 드려야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36만 1,000원씩 평생 받게 해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 세 가지를 구분해 놓은 이유는 뭐냐면 두 분도 생각하시겠지만 연금을 평생 받으시는 분들은 이게 오래 살면 아까 훨씬 이익이. 훨씬 이익이지. 네, 네. 오래 살아야 돼. 오래 살아야 돼. 아니, 근데 만에 하나 고민스러운 게 뭐야? 일찍 가는 거죠. 받다가 일찍 죽으면 어떻게 돼? 네. 네. 그건 없어지는 거예요? 원래 종신연금이기 때문에 받다가 돌아가시면 끝이에요. 아. 그런데 너무 아까우니까 네. 이제 보험사에서 종신연금액에 뭐가 있냐면 보증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아. 혹시 받다가 돌아가셔도 요거만큼은 보증해 줄게. 그럼 보증기간이 짧은 게 좋으세요? 긴 게 좋으세요? 긴 게 좋은 거 긴 게 같아요. 좋죠. 네.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짧은 게 좋아요? 긴 게 좋아요? 보험회사는 짧은 짧은 게 짧은 게 좋죠. 그러다 보니까 보증기간이 짧게 되면 결국은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좋은데 우리는 안 좋잖아. 그래서 보증기간이 길수록 받는 금액이 떨어져요. 더 많이 보증해줘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나는 그래 10,000원이라도 더 받기 위해서 10년 보증을 선택했어. 그래서 120대까지 살 줄 알았지. 근데 연금 받다가 5년 만에 돌아가신 거예요. 네. 그러면 36만 원씩 1년이면 한 거의 400만 원인데 한 2천만 원 받고 1억 냈는데 2천만 원 받고 돌아가신 거예요. 네. 그랬더니 보험회사가 10년치는 보증해 줄게. 그래가지고 10년 동안은 나머지 다 줘요. 아. 그런데 10년 아, 보증 나머지를. 받아봐야 얼마예요? 4,320만 원밖에 못 받게 되는 거예요. 아. 10년을 보증 받아봐요. 아. 일찍 죽으면 안 돼. 일찍 죽으면 네.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사실 이걸 10년 선택하시는 분들은 많이 없고 10,000원 덜 받더라도 20년 보증해달라. 매달 한 달에 10,000원씩은 덜 받지만 이랬을 때에 혹시 20년 이내에 사망하시게 되면 20년치까지는 보증해 주는데 그래도 이렇게 안 돼. 아. 그러니까 오래 살면 좋은 거지만 그렇지. 중간에 일찍 돌아가시면 사실 별로 안 좋고 30년 보증도 1억 한 2천만 원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실제로 종신연금은 평생 받겠다는 조건 하에서는 100세, 120세를 살면 굉장히 좋으신 거지만 중간에 만약에 일찍 돌아가셨을 경우에는 그렇게 유리하지 못한 구조가 나올 수 있다. 그러네. 근데 이것도 그렇게 좋은 선택은 아니에요. 네. 근데 이제 연금을 평생 받을 수 있다는 조건 하에서는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90세, 100세를 사시게 되면 1억 내놓고도 내가 원금에 뭐 2배, 3배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지만 일찍 돌아가신 분은 그럴 수 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이제 나오는 상품들이 아까 말씀드린 최저보증의 연금들이 나오는 거예요. 아. 그럼 이 최저보증의 연금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네. 일단 조건은 있지만 첫 번째로 금리가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연금액이 높아지겠죠. 그다음 두 번째로 이 연금 이런 거 있잖아요. 요거 연금을 드리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걸 평생 줄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렇지 않고요. 금리가 올라가면 조금 올라가고요. 금리가 떨어지면 줄어들어요. 그런데 최저보장의 연금들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연금액이 확정돼 있어요. 평생. 그리고 두 분이 이제 문제점 보셨던 것처럼 받다가 돌아가셨을 때 이건 원금도 못 받을 가능성이 크잖아요. 근데 최저보장의 연금들은 원리금을 보증해요. 내가 낸 돈. 내가 낸 돈 1억 원에다가 네. 이자가 5천만 원이 붙었어요. 그럼 1억 5천만 원이 쌓여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내가 받다가 7천만 원밖에 못 받고 돌아가셨어. 네. 그러면 당신이 낸 돈이 1억이니까 3천만 원을 더 주는 것이 아니라 쌓여 있는 돈 1억 5천만 원에서 7천만 원 받아가신 거 빼고 나머지 8천만 원을 자녀에게 상속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금과 이자를 한 푼도 날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최저이자 보장 네. 그런 게 있더라고. 네. 3% 4%뭐 보장해 준다 이런 거. 그러니까
되게 좋으시잖아요. 네. 근데 세상에 공짜가 있다 없다? 없다. 없다. 그럼 뭐가 반드시 조건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냥 그래야죠. 해주면 딴 상품하고 비교가 안 되니까.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몇 가지 조건이 있는데 첫 번째 반드시 연금으로 받아야 됩니다. 한꺼번에 못 찾는다. 그렇죠. 그리고 연금 종류도 선택할 수 없어요. 평생 연금으로만 선택하셔요. 선택의 여지 없이. 이재용 씨가 저걸 해야 돼요. 그렇지. 네. 손 못 대게. 그렇죠. 아예 손 못 대게. 그렇게 되면 훨씬 좋은 조건이 있기 때문에 네. 이제 제가 금융 상품을 쭉 연구하다 보면 항상 그래요. 좋은 건 좋은 만큼의 뭔가에 거기에 대한 조건이 있어요. 네. 그 조건이 나한테 잘 맞으면 그 상품은 나한테 베스트가 되는 거지만 네. 그 조건이 나한테 맞지 않으면 나는 실수를 하게 되는 거죠. 네, 네, 그걸 네.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그런 연금에 한번 들어놓으면 네. 다른 연금 좋은 게 생겼다고 그걸 갈아탈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걸 해지하고 다시 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존에 가입하신 연금들이 좀 많이 계셨는데 더 좋은 연금이 나왔다. 네. 그런데 그러면 또 이걸 깨고 갈아타고 이러신 분들이 계시는데 사실 그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기존 게 더 장점이 좋은 것도 있어요. 네. 그러면 그걸 잘 분석해 보신 다음에 진짜 이것으로 좋은지 보셔야 되고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꾸면서 조건이 생기잖아요. 조건을 내가 지키지 못하면 안 바꾸는 게 처음부터 좋은 거죠. 그리고 하나의 팁 말씀드리면 여기 있는 상품이 좋은 상품이고 저기도 좋은데 이게 더 좋다고 생각했을 때 얘를 해지하지 말고 여기서 인출을 해서 가입하는 방법도 있어요. 네. 원모는 그냥 살려두고 거기서 일정 내가 필요한 만큼 목돈은 안 된다. 네, 네. 목돈이 그러니까 기존의 상품 예전에 예전 있던 거. 상품들을 새로 뜨는 거 해서 말고. 해지하지 말고 그걸 가지고 인출해서 이렇게 더 좋은 연금으로 그럼 거기다 가입하는 이자 거예요. 내야 되잖아, 인출하면. 약관 대출은 이자를 내셔야 되는데 네. 인출은 이자가 없어요. 그래요? 네. 내 돈 내가 찾아가니까? 그렇죠. 그게 보험 상품이 대출을 처음에 있었는데 내 돈 놔두고 내가 대출 받아서 이자까지 내야 되냐는 불만이 있어가지고 네. 처음엔 그래. 인출 기능을 만든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최저 보증형 연금은 어디다가 가입할 수 있어요? 보험사에서 하는 거? 네, 보험사에서 하는 거고요. 우리나라에 한 3군데 정도 상품이 판매되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상품별로 약간의 일장일단이 다 있습니다. 똑같은 구조에서 여기서는 좀 금리를 더 드린 데도 있고 적게 드린 데도 있고 기간을 얼마나 주냐 이렇게 차이도 있고요. 그다음에 남녀에 따라 좀 다르기도 하고 그다음에 아니 또, 남자 여자 왜 달라요? 남자는 아무래도 오래 좀 사시는 일찍 죽죠. 여자가 더 여자가 더 잘 오래 산다. 살죠. 여자가 오래 살죠. 그러니까는 똑같은 지급액을 똑같은 납입을 해도 네. 남자는 한 번 지급액이 조금 높아요. 일찍 가니까. 음. 여자는 오래 사니까 오래 사니까 낮게 좋지 돼요. 뭐. 그런 차이가 또 있구나. 네. 그리고 이제 매월 내시는 방법도 있고 네. 일시불로 내시는 방법도 있는데 사실 일시불로 내시는 회사는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그런 상품들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잘 한번 본인 상황에 맞는지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 개인차가 다 있으니까. 그러니까 70 이상 되면 네. 우리가 지금 국민연금을 몇 살 때부터 하죠? 대충 한 65세 정도 그렇죠? 63세. 1969년 이후에 태어나신 분들은 65세부터 받게 돼 있고 네. 그 이전에 태어나신 분들은 나이에 따라서 연금 수령이 조금씩 더 땡겨지죠. 그럼 이제 기록 시간 5년을 좀 연기해서 받을 수 있고 그때 되면 조금 수령액이 조금 올라가는 거고. 네, 정상 연령은 65세라고 했을 때 내가 5년 먼저 받을 수 있고 5년 늦춰 받을 수 있는데 늦춰 받을 수 65.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준비할 게 국민연금 하나 있는 거고 네. 그다음에 내가 연금을 준비하는 게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네. 그냥 뭐 씀씀이가 좀 있는 분들 말고 기본적으로 내가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네. 어느 정도 준비하면 될까요? 그 통계자를 보니까요, 실제로 뭐 평균적으로 한 270만 원 정도 한 달. 1인당? 네, 부부 가구 기준. 부부가. 그렇죠. 부부가. 그런데 뭐 아시겠지만 서울 사시는 분들은 네. 부족해요. 네. 수도권은 더 많이 준비해야 돼요. 왜냐면 특히 재산세도 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맞아요. 요즘은 사실 그런 세금 고정 비용들이 너무 많이 네. 증가하기 때문에 그런 비용 빼고 순수하게 생활하고 내가 좀 약간 여유를 즐기고 이런 비용이 한 2, 300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조금 더 여유를 있게 노후를 보내시려면 500은 있어야 되겠네. 500 정도 있어야 되죠. 예전에는 500을 준비하세요라고 그러면 그렇게 많이 필요해라고 얘기했는데 네. 이제 지금 한 몇 년 지난 지금은 사실 500도 많은 금액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네. 있어요. 그러겠어요. 물가 올라가는 거 보니까 천정부지로 올라가니까 네. 얼마가 어디 시골 저 들어가서 산속에 들어가서 살아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연금이나 다달이 나오는 돈이 준비가 안 되면 내가 목돈으로 은행에 넣어놨던 돈을 계속 까먹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거 안 돼요. 정말 불안하다고 네,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네. 노인분들 말씀 네. 들어보니까. 예, 이게 연금은 다른 것보다 마음에 좀 안정을 주는 거예요. 네. 그거를 젊을 때는 못 깨달아요.
근데 실제 내가 나이가 들어서 노후 생활을 해본 분들. 닥쳐서 그 생각이 드니까 그게 문제라고. 네.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서도 그렇고 방송에서도 그렇고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 젊을 때 미리 깨닫는 사람이 네. 훨씬 더 행복한 노후를 준비할 수 그치, 있다. 누가 빨리 깨닫느냐가. 연금 없는 노후와 연금이 탄탄하게 준비되어 있는 노후를 네. 비교해서 어떻게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제 연금이라고 하면 연금 박사잖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연금은 행복이다. 근데 확실한 행복이다. 왜 그러냐면 노후에 목돈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시고 연금 가지고 계신 분도 계세요. 근데 목돈 가지고 계신 분 중에서 행복하신 분도 있고 불행하신 분도 있으세요. 연금 가지고 있는 사람은 100% 행복해요. 네. 혹시 이 방송 보시는 분 중에서 내가 연금을 또박또박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후에 재정적으로 걱정이 된다 라고 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저한테 항의해 주세요. 제발 그런 사례를 보고 싶어. 절대 행복할 수밖에 없다. 또박또박 돈 그럼요. 나오는데. 네. 진짜 돈으로 갖고 있으면 그래서 우리가 그 얘기 하잖아요. 그 부부가 선생님 출신들이 제일 부럽다고. 학교를 그러니까 그런 준비를 네. 우리도 해야 된다. 네, 그럼요. 예. 미리 미리. 늦기 전에 예. 사고 난 다음에 해봐야 그럼. 안 된다. 알겠습니다. 연금 박사 이영주 대표와 얘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